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기류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 환이에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 더워요. 이제 완전 더워요. 또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봄까지 뜻깊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요. 뭐 방송 처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강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 쓰고 책 쓰는 작가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10분 맞짱 10분은 10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그걸 다 편집할 만한 시간은 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직원, 우리 직원이 항상 이제 매일매일 너무 고맙죠. 2시간, 어쩔 땐 2시간, 어쩔 땐 뭐 4시간씩 더 걸리나 봐요. 10분짜리 이렇게 편집하는데도 잘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방송을 또 이렇게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어저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그 편집 관련한 얘기를 좀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잘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이 요즘 있는 뭐 뉴스 얘기들 중에서 장자연 씨 관련해서요. 윤지호라는 사람이 증언한 게 좀 이렇게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좀 틀린다고. 그래서 윤지호 씨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뭐 전 무대본으로 하니까 뭐 생각해 놓고 하는 건 아닌데, 방송을 할 때 어떤 내용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잠깐 하거든요. 근데 어제 들은 그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자연 씨 관련한, 그리고 윤지호 씨 관련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떤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인생강사 이지환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약간 이 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네. 10여 년 전에 배우를 지망했던 아름다운 배우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 지망생이 어느 날, 주변 사람들도 이유도 잘 모르게 어느 날 자살한 걸로 판명이 돼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시체가 발견된과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과 동시에 장문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거죠. 그 배우가 배우 지망생이죠. 그 배우 지망생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녀를 이용했던 수많은 힘 있는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 유서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들에게 적게는 수십 차례, 많게는 수백 차례의 성상납을 했다는, 성접대,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 그런 정황이 유서 속에서 발견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유서도 발견되었고, 그녀의 사건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를 하였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수사는 어설프게 종결되었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장자연 씨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년이 지난 좀 시점에, 내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아니면은 양심의 가책을 도저히 못 이겨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윤지호라는 분이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때는 침묵했었냐?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무서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윤지호 씨는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 주기사 내용은 윤지호 씨가 뭔가 사심을 가지고 10년 만에 등장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틀린 것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급물살을 많이 타네요. 그래서 인생강사 이지환, 저의 지적인 자존심을 걸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맞짱이니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지호 씨가 사심이 있느냐, 윤지호 씨의 증언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어떤 일각에서는 장자연 씨가 타살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쵸?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살이지만, 예, 타살이라는 가정도 동시에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면 항상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어느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자살의 이유가 있겠죠. 그 자살의 이유를 유서로 그녀는 남겨놨던 거였고요. 자, 타살이라고 칩시다. 그 힘없는 여자 배우 하나를 그냥 막 데리고 다니며 성적으로 농락했던 그 힘없는 여자 배우 하나를 왜요? 그 여자 배우를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타살이면 오히려 더 억울함이 증명되는 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아니다. 자살이었든 타살이었든 간에 이유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타살이면 죽인 누군가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장자연 씨가 10여 년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유서 속에 등장하는 힘 좀 쓰시는 그 수많은 분들 말이죠. 왜?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에 본인들이 가진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들이 의혹으로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건데요. 과거로 잠깐 돌아갈게요. 과거에 독일 나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밑에서 선전부장, 선전국장을 했던 선동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동은 뭐냐? 선동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동을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개구라! 개구라 까는 소리요. 개구라 까는 소리를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들이 지금 하는 나쁜 짓이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먹히도록 개구라를 까는 그걸 바로 선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선동의 거의 황제급인 사람이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괴벨스가 남긴 불후의 명언이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이면 된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의 선동을 반박하고 뒤집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문장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일단은 언론에 던져지는 말들, 그런 것만 보고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만드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중에 거짓말임이 판명돼도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세뇌당해버린다. 야,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그때의 작전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자, 내부자들에는 4명의 힘센 적폐 세력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회장님 나오시죠? 두 번째는 정치인 대통령 후보 이경영 씨가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인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했던 백윤식 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검찰 법조계 조성우가 나중에 내부자들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네 세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힘 좀 쓰시는 분들이죠. 자, 이 네 부류는 모두 다 전부 다 한 통속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언론은 어딘 줄 아세요?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죠? 자, 이 조중동은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폐 세력이에요. 야, 니네 적폐잖아. 자, 맞는데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갖다 물어뜯는 이야기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이들은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지호 씨가 했던 수많은 증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건 다 빼요. 자신들의 유리한 건 몇 개만 추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수면 위로 띄워요. 그리고 뿌립니다. 그것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 전부 다 저기 귀퉁이에 숨겨놔요. 근데 그런 거는 소수의 언론들이, 그걸 막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언론들을 어디서 보나요? 어디서? TV에서?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에서, 구글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은 수많은 선동꾼들이 몇 가지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윤지호 씨 사건도 결국은 이렇게 호도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야, 윤지호 씨가 본인이 사심을 가지고 했다. 아니면은 정말 10년 만에 뉘우침을 가지고 내 친구였던 자연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왔다. 자, 이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는 억울하게 고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우리는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윤지호 씨가 했던 말실수나 아니면은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께서는 10년이 지난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다. 자, 핵심은 그겁니다. 야, 윤지호 씨 말이 틀리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우리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한테 닥칠 수도 있는 문제다. 그것이 바로 적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거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반복될 테니까요. 자, 이주환의 10분 맞짱. 자, 10분 맞짱.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웠나요? 하지만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강사 이지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